깎는 소리만 나도 막둥이가 달려와서 낑낑대는 바람에 막둥이 눈치 보며 과일을 먹어야 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안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면 안 되는 과일인데도 와서 낑낑거릴 때는 되게 난처합니다. 막둥이들에게 모든 과일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막둥이들은 사람보다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과일을 잘못 먹었다간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에게 절대 주면 안 되는 과일 9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9가지는 옆에서 우리 막둥이가 아무리 초롱초롱 신호를 보내도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포도입니다. 지난주에 강아지에게 좋은 음식 투표를 했는데 포도를 고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30명 밖에 안 되긴 했지만 30마리의 강아지가 아플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포도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포도는 대표적인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인데요. 아직 정확히 어떤 성분이 강아지에게 치명적인지는 알아내지 못했지만 포도가 강아지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강아지가 포도를 섭취할 경우 신장에 이상이 생기고 급성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체중이 4kg에서 5kg 정도 되는 아이의 경우 한두 알만 섭취해도 포도 중독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포도 중독 증상은 보통 포도를 먹은 후 6시간 이내에 나타나는데요. 복통과 탈수, 탈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지어 중독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강아지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해주세요. 두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하여 사람이 먹게 되면 피부나 관절염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강아지는 이야기가 다른데요. 레몬은 신맛 때문에 반려견들이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반려견에게 영양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강아지는 스스로 비타민C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음식으로 섭취할 필요가 없거든요. 또 레몬은 사람에게도 과도하게 신 과일인데요. 우리 막둥이들에게는 얼마나 시게 느껴지겠어요. 미국 동물학대 방지 협회인 ASPCA에서는 레몬 껍질에 강아지에게 좋지 않은 독성 물질이 들어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평소 테니스 공을 가지고 노는 강아지라면 레몬을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강아지가 레몬을 테니스 공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 번째,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아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의 슈퍼푸드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반려견에게는 위험한 과일입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퍼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퍼신이라는 성분은 사람이 먹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강아지를 포함해 각종 포유류, 조류가 섭취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아보카도 껍질을 깨끗이 벗기고 씨앗을 뺀 뒤 알맹이만 소량 주는 것은 좋기도 한데요.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소량만 주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어차피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펙틴 같은 영양소는 다른 과일이나 음식으로 충분히 영양을 공급해줄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먹이고 있는 관절 영양제는 펙틴이 풍부한 100% 국내산 단호박으로 만들어서 부족하지 않기도 하고요. 참고로 펙틴은 장을 건강하게 해주고 변비를 예방해주는 영양소입니다. 실제로 많은 양의 아보카도는 지방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췌장염으로도 이어진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사실 토마토는 채소긴 하지만 과일로 오해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넣어봤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 토마토는 엄청 많이 먹지 않는 이상 사실 특별히 문제될 건 없는데요. 문제는 덜 익은 초록색 토마토입니다.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강아지의 소화장애나 설사, 심각한 경우엔 심장 문제까지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은 다양한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서 성분만 보면 강아지가 먹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자몽의 과육과 껍질에는 소랄렌이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아지에게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엔 위장과 소화기관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화과입니다. 강아지에게 무화과는 위험한 과일입니다. 무화과에도 자몽에 들어있는 소랄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강아지가 무화과를 먹게 되면 자몽처럼 설사나 구토를 일으킬 수 있어요. 또 만약 강아지가 무화과 알레르기가 있다면 입안의 점막이 자극되기 때문에 대량의 침이 나오거나 염증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염증이 생기면 통증으로 밥 먹는 걸 거부하고 심할 경우 물도 거부해 탈수 증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엔 과민성 쇼크를 일으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 실수로라도 무화과를 먹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무화과는 생과일 뿐만 아니라 익히거나 말린 것 모두 위험하니 꼭 주의해주세요. 일곱 번째, 체리입니다. 체리의 씨와 뿌리에는 시아나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반려견에게 주면 안 되는 과일입니다. 만약 반려견이 체리를 통째로 삼키면 씨가 소화기관에 착 달라붙어 장폐색을 일으킬 수 있어요. 씨앗이 제거된 체리 과육만 주더라도 당분이 높아 강아지 건강에 안 좋습니다. 혹시나 반려견이 실수로 체리를 먹었다면 호흡을 힘들어하진 않는지, 잇몸이 빨갛게 변하진 않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런 증상이 보이는 것 같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 과일은 자두입니다. 자두에는 강아지에게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두를 위험한 과일로 꼽은 이유는 바로 씨 때문입니다. 자두씨의 크기는 강아지가 딱 한 입에 삼키기 좋은 크기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강아지가 자두씨를 먹고 질식하는 경우가 다른 과일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아홉 번째는 과일 통조림인데요. 통조림으로 나오는 황도, 백도, 복숭아나 파인애플 등은
과일에는 다량의 첨가물과 설탕이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강아지 건강에 안 좋습니다. 당연히 과일잼 또한 설탕이 아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수로 핥아먹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강아지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 10번째는 알레르기가 있는 과일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아무리 좋은 과일도 알레르기가 있는 강아지에게는 독이 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사과가 아무리 강아지에게 좋은 과일이더라도 알레르기가 있다면 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엔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을 크랜베리 같은 다른 과일을 통해서 섭취해줘야 합니다. 아니면 저처럼 펙틴이 풍부한 강아지 영양제를 간식으로 챙겨주셔도 되고요. 오늘은 강아지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 10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저번에 알려드린 강아지에게 좋은 과일 10가지를 보신 분들이라면 더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혹시라도 안 보셨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만약 두 영상을 다 보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떤 과일이 강아지에게 좋고 나쁜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강아지가 과일로 꼭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 5가지는 카페에 따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또 카페에 오시면 강아지 키우면서 궁금했던 개인적인 질문도 대답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도움받아 보세요.